일단 찍어보자. 박수 쳐. 진짜 내가 저녁에 아니 뭐 점심도 그래 채소로만 먹으려고 해. 최대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면 배가 좀 허한 느낌이 들잖아. 좀 살이 빠졌나? 체중이 올라가. 똑같아. 이럴 거면 많이 먹지 그랬어. 많이 먹어. 올라가. 한 2kg가 올라가. 그래서 내가 요새 헬스장 가면 맨손 체조를 다시 시작했어. 스트레칭 해서 내 좀 유연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전에 런닝만 한 4, 50분 하다 왔는데 지금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막 이렇게 복근 운동도 한단 말이야. 좀 컨디션이 좋아졌어. 체중이 올라갔어. 똑같아. 아이씨. 내가 원래 올해 초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게 한 학기짜리 강의야. 그게 끝났어. 이 사람들끼리 졸업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뭐 일명 해외 워크샵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어디로 갈까 위치 선정이 가장 애매했어. 거기 한 4, 50명 정도가 있으니까 누구는 베트남 가자, 누구는 뭐 동남아 가자, 일본 가자, 뭐 중국 가자 얘기하다가 베트남 간 사람이 되게 많고 일본이 지겨운 사람도 많고 중국을 똑같이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한 명이 몽골에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몽골 난 가봤거든? 근데 이 사람들 다들 몽골 가본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야. 그래 그럼 몽골로 가자. 그래서 몽골로 정했어. 내가 알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를 시작해서 이렇게 징기즈칸의 그 커다란 동상이 있고 막 말이 초원을 쭉 달리고 막 뭐 최근에 뭐 CU가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이랬단 말이지. 나 울란바토르 가나 보다. 알았다 그랬지. 비행 일정이 나왔어. 김포공항 국제선으로 가서 북경으로 해서 이제 간다는 거야. 나 울란바토르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일정이 나왔으니까. 내도 이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 일정이 쭉 3, 4일치가 나왔어. 나 원래 그냥 로밍을 쓰는데 핸드폰을 와이프가 eSIM을 써보라는 거야. 뭔지 알아. eSIM을 쓰면 그 데이터 용량도 충분하고 빠르기도 하고 좋다. 근데 내가 알기로 eSIM 쓰면 전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 그래서 전화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최근에 내가 전화를 하루에 10통화를 안 받아. 한 5통화 받나? 안 받는다고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물론 그 중에 받은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은 카톡해도 되고. 첫날은 중국, 둘째 날은 몽고, 셋째 날은 몽고, 넷째 날은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eSIM을 다 미리미리 샀어. 출발을 했어. 베이징에 이제 비행기 타고 베이징에 도착을 했지. 여기서 고속철도를 타고 어딜 가서 버스 타고 어딜 또 간다는 거야. 그럼 이동만 몇 시간이야. 힘들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아직도 중국인 거야. 나 몽골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가는 중에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해준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서야.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는 그 소수민족 포함해서 50개 족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한족인 거고 우리가 아는 조선족도 일부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오늘 가지고 가는 몽골족이 그 중에 일부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중국 내에 몽골족이 많이 살고 있는 자치령에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몽골을 간 게 아니야? 몽골 간 게 아니야. 거기서 내몽골이래. 뭐? 내몽골. 내몽골. 왜 내몽골이야?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원래는 하나의 큰 중국 땅이었는데 일부를 몽골로 독립을 시켜줬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일부는 지금도 갖고 있으니 여긴 내몽골, 저쪽은 나갔으니까 외몽골. 그렇게 돼서 나는 외몽골이 아닌 내몽골 중국으로 간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외몽골이 울란바토르라고 이런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가이드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중국에 있는 거구나. eSIM을 잘못 샀네. 야, eSIM 중국 몽골 가는 건 9,900원이야 하루에. 중국 거는 1,200원, 1,900원 하는 거야. 나는 3,000원이면 해결할 거 한 1, 2만 원 날린 거야. 그래서 다시 급하게 또 eSIM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샀어.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다 베이징에서 7시간, 8시간을 이동했으니까 꽤 멀리 있는 소도시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오후 한
5시, 6시 도착을 했나봐. 나는 근데 기본적으로 어디 출장을 가면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보거든. 가서 콜라를 사든 커피를 사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지폐도 써보고 거기는 무슨 음료가 있나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 가이드한테. 근처에 마트 하나만 좀 알아봐 달라. 그 가이드가 사장님이 이 근처 어디 가셔도 결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알리페이 가능하다. 그치, 중국 갔다 오고. 야, 알리페이 해봤잖아 내가. 나 중국 돈도 있다, 위안화도 있다. 안 될 거래.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렇게 중국 대도시에서 벗어난 소도시들은 국제 결제 카드를 통용되지 않는 게 많다. 두 번째, 지폐를 쓰지 않는 나라, 지폐를 안 받을 수도 있다. 아니, 잔돈이 없을 수가 있다, 그쪽에서. 어떡하지? 생각해보다 그러면은 그 가이드가 뭐 먹고 싶니? 그래서 아니, 커피나 콜라나 뭐 이런 음료수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따라오래. 거기 1층에 자판기가 있는 거야. 자판기에서 이렇게 쭉 한 60가지 음료수가 다 들어가 있어. 커피가 58번이었어. 저 58번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거기 뭐 버튼 몇 개 누르더니 거기 조그만 모니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음료수가 두두둑 떨어져. 이게 뭐예요? 물어봤어. 안면 인식 결제라는 거야. 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알리페이도 어떻게 보면 첨단이잖아. 그치. 스캐너 해가지고 바코드 나와가지고 딱. 대도시에선 그렇게 다 한다고 나도 막 유튜브 여행 간 애들 보면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긴 더 소도시인 건데. 그러면 알리페이가 안 되는데 지금 최첨단 더 장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안면 인식 장애 시작한 지 한 2, 3년 됐대. 되게 신기하잖아. 그냥 얼굴만 대면 결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도 원래는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코로나 때 어려워지면서 돌아간 지가 1, 2년 됐대. 다시 중국에 돌아가 보니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있다가 왔으니 다 어색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대. 그 동네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그 촌사람이 된 거야. 이것도 모르냐. 한국에 이런 거 없냐. 없다.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결제를 하고 있는 거야. 우와. 처음에 또 되게 신기했어. 이게 거의 핸드폰 지문인식보다도 더 발전한 거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네 얼굴만 보여주라네. 그래서 내가 커피랑 콜라를 몇 개 샀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가 어쨌든 그거 하나 기억나고, 두 번째로는 차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과속이나 난폭 운전이나 뭐 이런 게 없어. 원래 중국은 나는 한 10년 전에 가봤으니까 중국 가면은 차가 신호는 거기 왜 있어 이거든. 거기에 내가 거기 갔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고서는 어딜 가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 차가 말도 못하게 막히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인도로 가. 사람들한테 막 크락션 누르면서 인도로 가. 그러니까 이 차가 가니까 뒤차가 와. 인도가 갑자기 도로가 됐어. 뭐 이랬던 나라거든. 신호등도 되게 잘 지키고 정지선도 되게 깔끔하게 잘 지키고 과속도 안 해. 희한하네. 가이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워낙 CCTV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과속했다가 걸리면 한두 번 만에 그냥 바로 정지 때리거나 벌점이 세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벌금이 세거나. 음주운전 걸리면 바로 면허 취소인가? 뭐 아무튼 그렇고 규제가 굉장히 세대. 희한하네.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규제가 세니까 그게 무서워서 불법을 못 한다는 거야. 약간 접근 방법이 달라. 우리나라랑. 그거 되게 신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그 몽골과 가장 가까운 중국이잖아.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 하늘이 되게 맑아. 그 유튜브 같은데 몽골 간 사람들 보면은 말하던 그 막 저렇게 지평선 보이는 초원에 정말 맑은 하늘이 거기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저기 막 원래 말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말은 안 보였고 되게 좋았었어. 그럼 넌 결론은 중국 간 거야? 몽골을 간 거야? 중국에 몽골 체험을 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파주에 영어 마을 가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다 온 거네. 조금 스케일 큰. 좀 큰 스케일 큰. 되게 먼. 조금 힘든. 영어 마을 갔다 온 거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가는 전혀 싸지 않아. 전혀 싸지 않아. 콜라 하나에 얼마였더라? 8위안 했던 것 같아. 8위안이면 한 1,600원 정도 하거든. 페트병 500ml짜리. 한국에서도 그 정도 하잖아. 그것도 좀 싸게 사면은 뭐 한 6위안 정도에 산다니까 뭐 1,200원이나 뭐 1,600원이나 어차피 큰 차이는 없는 거. 물가도 안 싸. 내가 전에 광저우에 한번 갔다가 같이 간 애랑 지하철 타고 그 동네 이제 관광지 몇 군데 가봤어.
야, 너 나랑 온 김에 내 신발 우리 한번 같이 사볼래? 그래서 신발 사러 갔어. 운동화 하나에 한 10만 원이 넘는 거야. 브랜드? 중국 내 브랜드. 그러니까 뭐 나이키 이런 거 말고 나이키 갔는데 예쁜 게 없어가지고 중국 내 브랜드, 중국 브랜드. 중국 브랜드를 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걸 간 거네. 그치. 그런데 갔는데 신발은 예쁘장한데 안 싼 거야. 1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둘러보다 그냥 왔어.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중국은 GDP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 물가는 굉장히 비싸. 그때 옆에 있는 애가 모기를 물렸어. 그래서 버물리 같은 걸 샀어. 야, 그거 한 5천 원 정도 사는 것 같아. 거의 물가 비슷비슷한 거네. 비싸거나 오히려 비쌀 수도 있고. 가이드한테 설명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거는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 빈부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물가가 싸진 않다. 근데 그거 내가 혼자 생각해봤지. 아니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인건비나 원자재나 뭐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나 다 들어가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잖아. 근데 중국 제품 싸잖아. 우리서 한국에서도 다 중국 제품 싸니까 그걸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중국 가서 막상 사보면 안 싸. 걔네 인건비 구조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랑 물가가 비슷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GDP를 일단 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물건을 가져와서 저렴하게 팔잖아. 근데 그러면은 걔네들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생산하겠지. 라는 생각인데 중국 가서 산 물건과 제품 구매해보면 안 싸. 그러면 뭐 그런 거나 보다. 말 그대로 워낙 땅이 많고 워낙 빈부의 격차가 많으니까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데 쪽 그런데 가가지고 공장을 차려서 제조를 하면 인건비가 싸지는 걸 수도 있지. 그런 건가 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공장을 차린 사람들은 또 부가 더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뭐 제조업체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그쪽도 더 저렴할 수도 있나 뭐 싶다가도. 근데 네 얘기 오늘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일단 뭐 그 물가 얘기를 빼놔서 그 소도시에서도 안면 인식이 되고 막 이런 걸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던 중국은 아니야. 물건을 대충 만들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제품을 만드는 거나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드는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다 나가는 제조 국가인데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갈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은 중국산은 싸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 가면 그런 게 없대.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와서 싼 것만 구해간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와서 팔만한 제품을 가져간다는 거야. 쓸만한 제품. 그러니까 싼 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적당히 크다고 하고 접근 방법이 아예 다른 거지. 약간 그런 거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만약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와서 이걸 싸게 만들어주세요 혹은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인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거길 가면은 여러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퀄리티가 괜찮은 새롭거나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을 초이스해서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이 다르네. 방향이 아예 다른 거지. 그리고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 한국 내 면세점들이 많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하거든.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그 다이궁이라고 해서 보따리 상들이 와서 안 사간다는 거야. 면세점 와서. 왜 안 사갈까?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사간다고 하는 거는 100만원짜리를 여기서 한 60만원에 사서 거기에 80만원에 팔아야 중국 사람들이 싸다고 사는 거 아니야. 최근에는 중국 다이궁들이 일본에 간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A라는 제품을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60만원에 구할 수 있었으면 일본 가면 50만원, 40만원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환율이 문제가 어차피 중국 다이궁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디올 향수야. 예를 들어서 디올 향수가 한국에서는 중국에선 100만원에 팔아. 그러면은 최소한 10% 20% 싸게 팔아야 팔릴 거 아니야. 그럼 80만원에 판매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적은 비용으로 싸게 구매해 와야 자기 마진율이 높아지니까 더 낮게 살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비행기 값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할 테니. 그거 비싸다고 치고. 그러면 한국에서 사는 거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 더 싸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왜? 환율? 뭐 대표적으로는 이유로 환율도 하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기억나는 건 지금 환율 하나인데 그런 거구나. 이렇게 비행기 타면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 이외의 것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게 굉장히 좀 균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나는 네 얘기 오늘 들으면서 몽골 얘기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중국 얘기를 했잖아.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품이나 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가 말한 대로 중국 제품이면 그냥 싼데 비지떡이야. 싼데. 왜냐면 싼 걸 사오니까. 싼데 그냥 퀄리티는 좀 떨어져. 뭐 이랬던 거면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적당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로도 낼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수입을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라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들 중에서 나쁘게만 볼 건 아니네.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런 거야. 그렇지. 결론이 나는 거지. 그렇게 결론이 난 거네. 네가 봤던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10,000원에 파는 거를 중국에서 갖고 와서 좀 더 싸게 팔아야 마진율이 더 좋아지니까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더 낮은 가격에 적당한 퀄리티 제품을 갖고 와서 팔다 보니까 중국산은 싸고 쓸만한 게 없다라는 인식이 갖게 되는 건데 일본은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하여튼 몽골 잘 다녀왔다니까. 중국 잘 다녀. 중국 내 몽골 자치령 어, 자치구 내 몽골. 내 몽골 이심을 또 샀다. 헛돈 썼다. 왜냐면 나는 몽골이 거긴 줄 몰랐다. 오케이. 끝. 하나 둘 셋.